요즘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시죠. 집에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하면서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정말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참 많거든요. 예전에 아이들이 쓰던 책상, 장난감, 옷가지들, 그리고 젊었을 때 모았던 소중한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래가 때로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모두 잃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이 악질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정말 조심했는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함부로 남을 믿지도 않고 돈 거래할 때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그런데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기꾼들이 우리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참 악질적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기의 수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지금 거래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내용들을 꼭 알려드리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기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72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윤정자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은퇴 후에도 마을 글쓰기 모임에서 활동하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어르신들 말입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며칠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셋째 손주를 출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출산 비용이 만만치 않잖습니까?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정말 부담스럽죠. 할머니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분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할머니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금팔찌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었겠습니까? 평생의 동반자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물해 주신 거잖습니까? 아마 할머니도 그 팔찌를 볼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를 위해서 써야겠다. 남편도 천국에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리셨던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딸과 손주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노리는 악질 사기꾼이 나타났거든요.
사기꾼은 할머니가 올린 금팔찌 사진을 그대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진에 훨씬 싼 가격을 붙여서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자 사기의 시작입니다. 진짜 판매자인 할머니와 실제 구매하고 싶어하는 구매자 사이에서 사기꾼이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같은 물건인데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연락하겠죠. 그런데 사기꾼은 여기서 정말 교묘한 수를 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 직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제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어머니가 직접 물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죠?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 바쁘니까 부모님이 대신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구매자는 의심 없이 윤정자 할머니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300만 원이 입금된 걸 보고 깜짝 놀라셨겠죠. 이게 뭐지? 아직 아무도 안 받는데 벌써 입금이. 바로 그때 사기꾼이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제가 금팔찌 구매하려는 분의 대리인입니다. 이미 돈은 입금됐고요. 지금 할머니 댁으로 가서 물건 받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입금돼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온 사기꾼에게 소중한 금팔찌를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꾼은 구매자로부터는 300만 원을 받고 할머니로부터는 금팔찌를 받아간 겁니다. 완전한 삼자 사기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에게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할머니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방은 은행 직원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00만 원의 수상한 입금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기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 300만 원이 입금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기 조직과 연관됐다니. 할머니는 완전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객님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고 고객님도 사기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분이 갑자기 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웠을까요? 더구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긴박감을 조성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급박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들이 알려준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 잔액부터 시작해서 적금, 그리고 심지어 보험까지 해약해서 총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두 이체해버렸습니다. 3억 원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모은 돈,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한 돈이었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사기꾼들의 손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회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윤정자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8세 김모 씨의 경우를 보십시오.
집에서 사용하던 중고 노트북을 팔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트북을 자주 바꾸니까 중고 노트북 수요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올렸던 겁니다. 구매자라고 연락 온 사람이 돈부터 입금할게요. 입금 확인되면 노트북 택배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입금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김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신용이 좋네. 물건도 안 받아보고 돈부터 보내다니라고 생각하며 노트북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입금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입금 확인 문자는 사기꾼이 조작해서 보낸 가짜 문자였습니다. 75세 박모 씨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집에 있던 상품권을 팔았는데 실제로 돈도 입금됐습니다. 다행이다. 요즘도 좋은 사람들이 많네라고 안심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계좌에서 온 돈이라서 지급 정지 처리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상품권도 잃고 돈도 못 받는 이중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조심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우리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3자 사기 구조입니다. 진짜 판매자와 진짜 구매자가 따로 있고 사기꾼이 중간에서 둘을 속여서 물건과 돈을 동시에 가로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2명이 생기고 사기꾼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한다. 늦으면 큰일 난다. 계좌가 동결된다 같은 말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고 당황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실수하기 쉽거든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악용입니다. 가짜 입금 문자를 보내거나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거나 피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수법들을 사용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신뢰관계 이용입니다.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은행 직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같은 말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권위 있는 기관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런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될까요? 첫째, 정보 격차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접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둘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기술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셋째, 경제적 상황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마음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나면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경계심을 늦추기 쉽습니다. 다섯째,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본적으로 남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거죠.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에서 좋은 이웃들과 즐거운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후기를 보면 친절한 할머니께서 덤도 주시고 좋았어요. 정말 깨끗한 물건 감사합니다.
같은 따뜻한 글들이 많거든요. 중고거래는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해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용돈벌이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고거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조심해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을 알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는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재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심성을 풀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틈을 사기꾼들이 파고듭니다. 99번의 좋은 거래가 있어도 단 1번의 사기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당근마켓의 당근페이나 안심결제 같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받아보고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플랫폼이 에스크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개인 계좌 직접 송금은 피하십시오. 특히 입금 확인 문자나 캡처 화면만 보고는 절대로 물건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가짜 문자를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직접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하고 그것도 믿기 어렵다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왜 만나서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지? 왜 계좌 이체를 고집하지? 같은 의문이 든다면 그 순간 거래를 멈추고 주변에 상의하십시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재촉합니다. 네 번째,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큰 금액이 관련된 거래나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녀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하면 그때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은행 직원이라고 전화가 와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은행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전화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나 각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정말 우리 집에 전화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 지점에 직접 가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일일이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십시오. 사건 접수를 받아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수사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보다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면 경제적 피해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실제로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쌓아온 선량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사기꾼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만 그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조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사기 예방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혹시 이상한 전화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십시오. 부모님이 귀찮아하실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재산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상의를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더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엄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이나 지인 중에 혹시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층 더 안전해지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된 마음이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중고거래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됩니다. 거래할 때 한 번 숨 고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피해자를 탓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